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에요. 산속 작은 빈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. 갑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헬쑥하답니다. 한가운데에 한 청년이 앉아 있어요. 그때 한 사람이 작은 솥을 들고 들어와요. 콩 한 줌과 풀뿌리 몇 개를 끓인 콩죽이었답니다. 청년이 그 죽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. 그 한 모금이 평생 그의 마음에 남았답니다. 청년이 광무제 유수였고 죽을 끓여 바친 사람이 풍이었어요. 풍이는 영천 사람이에요.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해서 농사일을 하면서도 한쪽 손에 늘 책이 있었답니다. 신나라 말기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풍이도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들어갔어요. 처음에는 신나라 편이었답니다. 그가 작은 성 한 곳을 지키고 있었어요. 유수의 군대가 풍이가 지키던 성에 다가왔어요. 풍이는 결심했답니다. 신나라는 곧 망한다. 유수가 천하의 주인이 될 것이다. 그가 성문을 열고 항복했어요. 유수가 한참 바라보았답니다. 그대는 무엇을 잘하느냐? 신은 책도 읽었고 칼도 들 줄 압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을 잘 알고 싶어 합니다. 유수가 빙긋 웃었어요.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.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수의 형 유연이 갱시제에게 죽임을 당했어요. 유수가 어쩔 수 없이 한 무리의 부하를 데리고 도망치듯 떠났답니다. 다른 부하들은 위험을 피해 떠났어요. 풍이는 떠나지 않았답니다. 유수와 풍이의 작은 무리가 산을 넘고 있었어요. 그의 겨울이 유난히 추웠답니다. 군졸들의 손가락에 동상이 걸렸어요. 며칠을 못 먹은 채 산을 넘던 어느 저녁, 작은 빈집을 발견하고 모두 그 안에 들어갔답니다. 한 사람씩 바닥에 쓰러져 누웠어요. 유수는 한쪽 구석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답니다. 풍이가 짐을 뒤지다 콩 한 줌을 찾아냈어요. 미리 챙겨둔 콩이었답니다. 그가 한참 망설였어요. 자기가 먹고 싶기도 했답니다. 그러나 콩을 가지고 부엌으로 나갔어요. 작은 솥에 물을 붓고 콩을 넣고 풀뿌리 몇 개를 캐어 함께 넣었답니다. 풍이는 그 솥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.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콩이 천천히 익었답니다. 한참 후에 솥을 들고 빈집 안으로 들어갔어요. 풍이가 솥을 유수 앞에 놓았답니다. 주공, 드십시오. 유수가 손을 떨며 솥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. 그 한 모금이 따뜻하게 흘러내렸답니다. 유수의 눈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돌았어요. 풍이야, 이게 무엇이냐? 콩죽입니다. 주공. 유수가 그 솥을 들어 다른 부하들에게도 한 모금씩 나누어 주었답니다. 모두가 그날 밤 살아남았어요. 유수는 그날 밤의 콩죽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. 황제가 된 뒤 큰 잔치에서 큰 음식을 받을 때마다 풍이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답니다. 풍이야, 그 콩죽이 생각난다. 내가 제일 추울 때 그 한 그릇 콩죽이 나를 살렸다. 그 한 그릇이 천하를 만든 것이다. 광무제가 강해지면서 풍이도 한 부대를 맡게 됐어요. 첫 큰 전공은 한 험한 골짜기에서 적의 큰 군대를 한 부대로 막아낸 일이었답니다. 풍이는 사람을 적게 다치게 하면서 적을 막았어요. 그게 그의 방식이었답니다. 풍이가 큰 전투에서 이긴 어느 날 저녁이에요. 다른 장수들이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답니다. 자기 공을 자랑하느라 떠들썩했어요. 그런데 풍이가 보이지 않았답니다. 광무제가 물었어요. 풍이는 어디 갔느냐? 주공, 풍이는 저기 큰 나무 아래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. 광무제가 큰 나무 아래로 가보았답니다. 풍이가 정말 거기 앉아 있었어요. 술잔을 들고 그저 멀리 산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.
광무제가 옆에 앉으며 한마디 했어요. 풍이야, 어찌 잔치 안 가느냐. 주공, 신은 자랑할 게 없습니다. 오늘 큰 공을 세운 장수가 자랑할 게 없다 하느냐. 풍이가 답했답니다. 신이 한 일은 신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. 부하들이 한 일이고 주공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늘이 도운 일입니다. 그날 광무제가 부하들 앞에서 한마디 했어요. 풍이를 보라. 큰 공을 세우고도 자랑하지 않는다. 그가 진짜 장군이다. 그날 이후로 군영에서 풍이를 대수장군이라 불렀어요. 큰 나무 아래의 장군이라는 뜻이랍니다. 풍이는 부담스러워했어요. 그러나 사람들이 점점 그 이름을 더 많이 불렀답니다. 풍이는 정말 큰 전투가 끝나면 큰 나무를 찾아갔어요. 풍이가 맡은 부대는 늘 사람을 적게 잃었어요. 한 부하가 까닭을 물었답니다. 풍이가 답했어요. 내가 한 사람을 잃으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한 사람의 아들을 잃는다.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. 광무제가 한 신하에게 한마디 했어요. 다른 장수들은 큰 전공으로 짐을 기쁘게 한다. 풍이는 부하를 살려서 짐을 기쁘게 한다. 짐은 풍이의 부대를 보면 마음이 놓인다. 광무제가 천하를 통일한 뒤 풍이는 큰 병경 한 자리를 맡으러 갔어요. 광무제가 그를 도성문까지 배웅했답니다. 풍이야, 너는 짐의 손과 발이다. 변경에 잘 다녀와라. 풍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. 예, 폐하. 풍이는 변경에서도 큰 전공을 세우려 들지 않았어요. 그저 백성을 다치지 않게 하고 부하를 살리고 한자리를 안정적으로 지켰답니다. 백성들이 풍이를 좋아했어요. 저 장군은 우리에게 한 톨도 빼앗지 않는다. 한 번은 한 신하가 풍이를 의심하는 말을 했어요. 폐하, 풍이가 변경에서 백성의 마음을 너무 많이 얻고 있습니다. 광무제가 한마디 했답니다. 풍이는 자기 자리를 한 번도 자기 것이라 여긴 적이 없는 사람이다. 그 한마디로 의심이 사라졌어요. 그래도 광무제가 마음에 좀 걸려 풍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. 풍이가 짧은 답장을 썼답니다. 폐하, 신은 폐하의 신하입니다. 폐하께서 부르시면 가고 가라 하시면 갑니다. 신의 자리는 폐하의 손에 있습니다. 광무제가 그 답장을 자기 책상 옆에 늘 놓아두었어요. 세월이 흘러 풍이도 늙었어요. 그가 도성으로 잠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답니다. 광무제가 한마디 했어요. 풍이야, 그날 콩죽이 생각난다. 풍이가 빙긋 웃었답니다. 폐하, 신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. 풍이는 변경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냈어요. 풍이가 막사에 누워있을 때 부하 하나가 콩죽을 끓여 바쳤답니다. 풍이가 빙긋 웃었어요. 그날의 콩죽이 이런 것이었지. 한 모금 마시고 한마디 했답니다. 이제 폐하께 가야겠구나. 풍이가 마지막에 누운 자리에서 한마디 했어요. 폐하, 신이 먼저 갑니다. 그곳에 큰 나무가 있다면 그 아래에서 폐하를 기다리겠습니다. 광무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울었답니다. 풍이가 갔다. 짐에 콩죽을 끓여준 사람이 갔다. 운대 28장의 추상화 속 풍이는 평범한 옷차림에 한 손에 콩죽이 담긴 작은 그릇을 들고 있었어요. 광무제가 화공에게 한마디 했답니다. 풍이는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짐을 지킨 사람이다. 그 마음을 그려라. 풍이의 인생을 한 줄로 적으라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. 한 그릇 콩죽이 천하를 만들었다. 그 망명의 추운 밤, 풍이가 끓인 한 그릇이 유수를 살렸답니다. 유수가 그날 살아남지 못했더라면 후환도 없고 천하통일도 없었을 거예요.
큰 칼이 아니라 작은 솥. 큰 자랑이 아니라 작은 침묵. 그것이 풍이의 모든 것이었답니다. 풍이를 보면 다시 생각하게 돼요. 작은 따뜻함을 한 번 베푸는 사람이 천하를 만들기도 한답니다.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한 그릇 콩죽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. 그 한 그릇을 누군가에게 끓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. 큰 나무 아래에서 혼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던 자랑하지 않은 따뜻한 한 사람을